5월 24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요. 전원책 변호사의 따뜻하면서도 따끔한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일주일 빨리 갑니다. 일주일 빨리 가죠. 네. 근데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 방송을 잠깐 봤는데 예. 저희 방송이 거의 사실 대본이 없잖아요. 질문즉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은 참 잘하셨는데 저희가 자료 화면을 좀 많이 준비해놨는데 말씀하신 중에 자료 화면 딱 얹으면 시청자의 이해가 더 높아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겠습니다. 약간 개입할 수도 있다. 지난주보다 좀 더 예,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는 28일입니다. 화요일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위로는 이제 말폭탄 오가고 있고요. 아래로는 편지까지 오가는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로, VIP의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만의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VIP의 경로가 있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점점 나도 VIP의 경로 얘기 들었다. 여권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군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공수처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인사들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신동훈 국민의힘 당선인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됩니까? 국가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시하는 것을 모두 다 경로설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단순 의견 표시였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화낼 수 있지만 감정 개입 없이 처리했다면 전혀 이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로가 언론 보도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대중의 눈에는 그런 걸 보면서 혹시 공권력이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가 용산 비서실에서 자주 흘러나오죠. 그렇죠. 이제 용산 비서실에 선이 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그래서 출입 기자들이 경로했다는 표현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신문이 쓰기 시작하니까 다른 신문도 쓰고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게 그 해병대 사령관이 경로했다는 표현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VIP가 VIP는 윤 대통령입니다. VIP가 경로했다고 하더라. 그게 국방부 장관이나 그 다른 분이 아니라 VIP라고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관계에서는 VIP라면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동욱 당선인이 경로했다는 게 무슨 문제냐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은 동감입니다. 뭔가 하면 군은 그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이에요. 특별 그 상명 하복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일반 공무원들 관계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군사법원이라는 법원이 따로 있고 군 검찰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이 군의 사망 사고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헌병이 수사를 했고 군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똑같이 재판을 하고 이랬는데 사망 사고를 이제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가령 이번 같은 경우에 순직 했을 때 여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까지 걸어가지고 헌병단장이 넘기겠다. 이것이 이제 상부에서 알고 경로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지난 서울의 지상파 방송 한 곳에 뉴스 외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이 경로하면 무슨 문제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고 그리고 군의 통수권자다. 왜 사단장까지 넣느냐? 지금까지 그런 관리가 없었는데 가령 작전상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부하가 생명을 잃었을 때 과연 사단장이 처벌받은 진리가 있느냐? 내가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그 상위 계급 상위 지휘관인 대대장이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것은 내가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연대장도 가령 진급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수사관 앞에 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 경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법률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이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야, 그 사단장이 왜 들어가냐?
경로할 수도 있죠. 군 통수권자가 그런 일로 경로한다고 해서 그게 수사 외압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헌병은 또 그리고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경찰 수사가 있지도 않았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도 시작이 안 돼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경로했다고 해서 수사 외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 이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특검 받자.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고 최상병 특검도 받아도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윤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주가 조작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 디올백 사건은 예. 함정 취재로 인한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그건 글쎄요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법령이 없단 말이에요. 김 여사를 처벌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것이 특검이 될 수 있는지 난 그 의문인데. 변호사님, 예. 특검을 받 최상병 얘기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받잖아요. 특검을 그랬어요. 받자. 예. 요 얘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로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화를 낼 수는 있는 거고, 뭐 의견 제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의견 제시를 넘어서 아까 그 조혜진 국민의 의원의 생각처럼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경로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그러니까 경로로 그치지 않고 뭔가 지시가 내려졌다면 가정 아래서 출발하는 건데 불법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특검이 되려면요. 지금까지 특검은 8차례 모두 여야 합의하에 있었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가리 수사 외압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이게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명백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령 경로했다? 왜 사단장을 포함시켰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건 실체적 진실을 파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겠다. 지금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 외압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차상위 지휘관인 사단장을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렇죠. 외압이 그 문제란 핵심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 문제인데 그건 죽음의 실체적 진실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은 최상병 특검 받지 않겠다고 하니 자꾸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 예. 그 얘기예요. 사실은 특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제가 좀 덧붙이자면 받게 되면 그러니까 협상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그 부분들 좀 무말하기보다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론과 소통한다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특검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이번 특검법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려봐야 됩니다. 이른바 8번이나 영수회담 하자 막 이랬다가 계속 그 용산이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피의자와 함께 앉지 않겠다. 아마 이런 뜻 아니겠느냐. 언론은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어쨌든 총선에서 대표를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 밑에 뭐 물 밑에 비선이 뭐 있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그 어떤 문서를 못 만들어냈지만 어떤 합의 뭐 공동성명 이런 것도 없었지만 협치하겠다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양쪽에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직후에 이른바 이 최상병 특검법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제로 밀어붙여갖고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협치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뒤통수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특검법에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이란 특별검사가 많은 겁니까? 이 검사가 원래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데 이 과거에 특히 요사이처럼 경찰이 그 수사권을 나누어 갖지 않았을 때는 검사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는 준사법부지만 행정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국회가 개입을 해서 입법을 해서 특별검사가 국회가 개입을 한 특별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8번이나 특별검사가 있었지만은 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관료로. 심지어 이 드루킹 사건 그런 사건도 다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 단식을 막 하고 투쟁을 한 그 결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특별검사를 어떤 사람을 하기로 했습니까? 변협에서 추천하는 4명 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도록 돼가 있어요. 이 말은 민주당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2명을 고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차라리 뭐 자신들 민주당이 뭐 고르도록 하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헌법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건 이런 인사권이 문제가 네.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제 야당에서 그 특검을 사실상 추천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박영수가 추천이 됐고 뭐 두 사람이 추천이 됐죠. 그래서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람을 자신이 그 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특별검사를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법률가로부터 여러 가지 평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더 웃기는 거예요. 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 민주당이 2사람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특별검사를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 그래서 문제는 그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목표는 대통령 탄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빨리 끝내고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 최상병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그것이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는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변호사님. 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바에는 특검을 그냥 여야 합의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넣자. 특별검사를 가령 변협이 추천하는 2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야죠. 예. 근데 왜 그렇게 그런 해야죠. 방안이 있는데 왜 그 방안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붙여버렸잖아요. 민주당이 뭐 여야가 이걸 갖고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뭐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시킨 그 직후에 고장 밀어붙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정략적인 발상으로 만든 특검이 과연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뭔가 하면요. 이번 여론조사의 수치는 말하지 않겠는데 한번 보세요. 갤럽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이미 6주째 바닥을 그대로 기고 있습니다. 조금도 오르지 않고 부정평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TK 빼놓고 나서 전 지역에서 20%입니다. 광주는 10% 되고요. 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16살부터 50대까지 다 20% 됩니다. 그리고 60대, 70대만 40% 돼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산을 한 겁니다. 대통령을 보는 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꽝꽝 문 닫고 끌어안고 있어야 되냐.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알아본다. 그래서 가령 최상위 특검 이런 거 있으면 계속 거절하지 말고 이번에도 보면 부정평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최상위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다 받아버리라. 받아버려라.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버리라. 다 받아봤자 결과는 별다른 게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나는 그 한병 취재 300만 원 그 디올백 받은 거 그 물론 문제는 되지만 처벌 조항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소환 조사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주가 조작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특검의 대상이 아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받고 모든 그 특검의 결과물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 놓고 자 내가 이런 부분 내가 사과를 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해 보인다. 그 대통령도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이것이 계속 그 가령 20%대 갤럽 이제상 20%대 지지율을 계속 앞으로 올려가기가 그리고 50% 40%를 넘어서 50%가 올려가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최상병 특검법은 차라리 받는 게 낫다 말씀.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릴 때 차라리 얻게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그 말씀 잘 들었고